네, 반갑습니다. 10월 29일 일요일입니다. 휴일 잘 보내고 계시죠? 자, 10월의 마지막 일요일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한 달을 정리하는 입장에서 10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의 매수 종목, 기관의 매수 종목, 그 다음에 개인들이 어떤 종목을 많이 샀는지 그거 알아보려고 합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에코프로와 금양을 가장 많이 샀고요. 기관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개인들은 LG에너지솔루션과 두산로보틱스를 가장 많이 샀네요. 극명하게 이제 차이가 좀 나는 모습이긴 한데, 외국인들이 2차전지 쪽으로 샀다는 것은 조금 의아할 수 있겠습니다만 상황을 좀 살펴보도록 하자고요. 네, 차트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볼게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요, 이게 처음부터 외국인들이 매수를 많이 했던 포인트는 아닙니다. 이게 상반부, 즉 이제 10월 이제 초반, 중반, 네, 한 15일경, 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에코프로 매수가 많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 떨어지고 나서부터, 네, 떨어지는 시점이 언제부터입니까? 요 위치가 18일, 네, 17일, 18일, 요 정도 시점부터 갑자기 매수가 많이 들어와요. 그러면서 외국인 매수와 기관 매수가 늘어나는 거, 이제 이 중반부터 나는 거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인 매수가 들어온 걸로 잡혀 있는 모습이고요. 실질적으로는 외국인 매수가 많이 들어오지는 않았어요. 전체적으로 이제 10월 달이, 초반부에 이제 휴일이 좀 많고 했었고, 외국인들이 장이 안 좋으니까 관망을 좀 많이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매수가 실제로 많이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산 종목이 바로 이 에코프로와 금양이었다 보시면 되는 거죠. 근데 이 배터리 쪽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는 것은 이건 거의 대부분이 공매도 쪽이겠죠. 네. 그동안 공매도를 쳐놓은 것에 대한 수익 실현을 지금 들어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게 만약에 뭐 150만원대, 140만원대 이렇게 공매도를 쳐놨다 그러면 지금 수익률이 상당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공매도를 처리하는 모습은 환매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갑니다. 즉 빌려서 매도한 주식이기 때문에 사서 갚아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빌려서 매도한 거를 샀다라는 것은 주식을 사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사가지고 갚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이 주가가 떨어지는 상황으로 가게 되면은 오히려 돈은 더 많이 벌 수 있겠죠. 지금 보면은 그동안 공매를 계속 쳤었던 이 외국인들이 손실이 굉장히 컸었을 거예요. 근데 이 위쪽에서부터 또 공매도를 치기 시작하면서 전략들이 조금씩 이제 바뀌기 시작했었던 그런 모습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참고해 본다라면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주가를 많이 끌어내려가지고 공매도에 대한 어떤 손실을 많이 복구하고 좀 회복하는 모습도 좀 가져갈 수 있었을 테고요. 그 다음에 또다시 공매도를 치지 않았겠지만 일단은 개인들이 어떤 주가 하락을 통해서 자기들이 팔아먹은 부분에 대한 차익 실현의 그런 당위성도 보전을 좀 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 입장에서 지금 들어오는 것은 순수한 매수 자금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지선 한번 볼게요. 지지선은 일단은 네, 여기가 한 5만원쯤 되겠나요? 55만원 하단이 55만원쯤 되고요. 위쪽 라인 때는 지금 좀 지나쳤어요. 네, 70만원대를 깨면 안 되는데 70만원 깨고 내려가서 위쪽 라인 때는 좀 지나쳤거든요. 70에서 50만원 사이인데 거기에 딱 들어와 있죠. 그러니까 방향이 어디로 갈지 아직은 잘 몰라요. 왜냐면 저쪽 지지선도 아직은 좀 불안하지만 저게 지켜지게 된다라면은 일단 최소한 횡보 정도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된다라면은 다시 기술적 반등에도 좀 해볼 수 있는 단계는 되겠죠. 물론 이제 100만원 넘어서 120만, 130만원 가는 건 좀 어려울 것 같다 생각됩니다. 현재로서는 이제 많이 등을 돌렸죠. 왜냐면 지금 수익 중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10만원, 20만원대 사가지고 수익 중인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은 주가가 더 떨어질 것을 대비해가지고 매도를 고려하고 있을 거란 말이죠. 지금 물려있는 사람들은요, 반대매매 부딪혔거나 아직 반대매매 안 들어갔다 하더라도 매도를 쳐야 되는 상황에 처해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신규 매수는 지금 들어올 이유가 없겠죠. 자, 그러면 매수 안 들어온다. 그 다음에 물려있는 사람들 팔아먹어야 된다. 그 다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 차익 실현해야 된다. 전부 다 뭐예요? 매도 쪽이잖아요.
주식에 매도가 많아지게 되면 주가는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실적에 대한 어떤 실망감이나 추세에 대한 부담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와 있어서 현재로서는 네, 에코프로의 전망은 썩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뭐 더 사야 된다, 뭐 나는 3년 기다린다, 5년 기다린다, 뭐 이렇게 장기로 봐라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시지만은 네, 장기로 보는 것은 그건 그냥 마음속으로 보고 계시고요. 주가가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더라도요, 다 떨어지고 난 다음에 매수하세요. 뭐 지금부터 뭐 분할 매수해갖고 계속 해나가겠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만약에 주가가 20만원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지금부터 계속 사지 마시고 그냥 기다렸다가 20만원대 왔을 때 그때 사시면 되거든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주가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을 때는 안 건드렸다가요, 주가가 돌아설 때요, 돌아서는 자리에서 매수를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돌아서는 자리에서. 그러니까 그런 포인트를 접근을 해주시면 된다는 얘기니까 그것만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시고요. 지금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를 쳐야 되는 입장이지만 이 단기적인 어떤 지지라인 때 걸려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시는 거 권장을 했다. 근데 이건 그냥 매도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네, 당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을 노려가지고 좀 지켜볼 수는 있겠죠. 왜냐면 RSI도 지금 보면 과매도 들어가 있고요. 지지선대 다 왔잖아요. 그러니까 단기적 기술적 반등을 기대할 수 있는데 기술적 반등 나오더라도 그냥 파시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신규 접근 당연히 안 하시겠지만 안 하시는 것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만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에코프로고 에코프로 BM이고 뭐 전체적으로 부담감이 좀 있고요. 그냥 2차전지 자체에 네, 부담감이 계속 크게 쌓여 있는 상황이니까 거기에 대한 네, 부분들은 너무 좀 이제 멀리 본다는 어떤 그런 부분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일단 매도하고 대응을 좀 리스크 관리 쪽으로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저 같으면은 진지하게 팔았습니다. 네, 진지하게 팔아먹었을 테니까 한번 그렇게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꼭 여러분들 냉정하게 판단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금양도 마찬가지겠죠. 금양은 지금 조금 올라가는 모습인데 여기 올라갈 때는요, 항상 선을 그어보면 뭔가가 있어요. 한번 보세요. 맞죠? 바로 직전 고점에 대한 지지선이 존재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뭔가 지지가 되는 것 같아 라고 한다라면 그런 거 보면 반드시 지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돌릴 때도 마찬가지죠. 거의 있습니다. 거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체크하시면 좀 더 쉽게 대응이 가능하겠죠. 자, 그렇다는 것은 지금 지지선이 있기 때문에 된 건데 지지선이 있어도 이걸 깨고 내려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하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주가가 추가적으로 올라가서 단기적 이격 벌려진 것에 대해서 뭔가 메꾸는 모습이 나타난다고 하더라도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시면 안 돼요. 주가가 이렇게 흘러내리면서 다시 전저점을 이탈하게 된다면 반드시 팔아서 리스크 관리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종목도 어마어마하게 오른 거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뭐 5,000원부터 지금 뭐 9만원, 19만원에서 이것도 9만원까지만 했으니까 반토막 났네요. 근데 저 밑에 보시면은 이게 2,000원짜리 종목, 1,000원짜리 종목이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목, 이게 지금 불과 10년 전만 하더라도요, 1,000원짜리 종목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90배 올라간 거고요. 19만원 갔으면 190배 올라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뛴 거지. 어마어마하게 뛰었고. 근데 그 사이에 기업이 그만큼 뛰었느냐? 아니죠. 시총만 그렇게 뛰었어. 기업이 실제로 그렇게 간 것도 아니고,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 않아요. 나 이런 기업들이 왜 이렇게 뛰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조사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할 정도로, 네, 상당히 말이 안 되는 상승을 좀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떨어지는 시점이 나왔을 때는 굉장히 큰 부담감을 보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 종목은 이제 적당히 놔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에서 사신 분들이야 뭐 이미 반대 매매가 들어갔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13만원대 여기 매수가 많이 있겠네요. 네, 13만원대 매수가 많이 있으시다면 12만원, 13만원이면 마찬가지네요. 이것 또한 여기 7만원, 6만원쯤, 여기 7만원 초반 정도까지 오게 되면은 아마, 네, 반대매매 같은 것이 많이 나올 수가 있겠죠. 미수. 이런 것들은 이제, 신용 불가잖아요. 신용 불가니까 그나마 좀 낫기는 한데 공매도는 가능하고요. 그러니까 낫기는 한데 미수 같은 거 쓰시는 분들, 미수도 안 되죠. 지금 미수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네, 미수도 안 되는 거니까 현재로서는 이제 현금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라 아마 반대매매까지는 아니어도 손실이 좀 커질 수 있는 상황이 좀 되겠죠. 그 전에 언제부터 이렇게 동결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 생각하시면은 근데 신용 같은 거를 증권사도 굳이 안 쓰고요. 뭐 담보대출이나 영끌, 이제 대출을 이용해서 매수하신 분들도 이 레버리지 효과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강제로 뺏기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손이 떨려서 매도를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을 겁니다. 반드시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제가 보기엔 더 빠질 것 같아요. 저는 매도 의견으로 이것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외국인들이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는 입장은 공매도 환매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에 속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 다음에 기관 쪽 볼게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인데, 뭐, 이거는 뭐,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죠? 네, 뭐, HBM 요거 하나로 다 해석이 되잖아요. 제가 이제 작년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AI 반도체, 그 다음에 HBM 이런 것들 말씀드렸던 것들인데, 지금 삼성전자는 67,000원대 지지선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 걱정하실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는 구간이 왔기 때문에, 현재 시점은 이제 67,000원대 지지선이잖아요. 당장 매수하기는 좀 재미없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평선이 이렇게 모여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선의 근처에 있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이 포인트가 어디로 내려가고 있어요? 우하향으로 가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옆으로 좀 누워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내일부터 올라간다거나 그런 형태의 느낌은 아니라고 판단하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이 종목에 대한 관점은 조금은 네, 여유 있게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모아가시는 입장이라면 이렇게 저점권 들어왔을 때 조금씩 찔러보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수견 뭐 67,000원 아래쪽이라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실적 같은 경우도 뭐 내년도로 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될 테니까 내년도 실적이 아마 눈에 띄게 눈부실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주가 상승을 당연히 보일 거라 생각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생각하시면서 대응들 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는 그냥 그대로 홀딩, 또 신규 접근은 67,000원 아래쪽 매수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하이닉스 볼까요? 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네, 하이닉스도 지금 보면 12만원대, 여기 지금 이 박스권을 우리가 생각하시면 돼요. 12만원을 고점으로 해서 11만 한 5천원, 4천원대 나와있는 이 박스권. 이 안에 있을 때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 없습니다. 박스권 상단으로 넘어가게 되면 매수 포인트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요, 12만원대 조금만 넘어서기 시작하면 박스권 상단으로 다시 들어가거든요. 그렇게 되면 매수 의견은 또 잡아가셔도 됩니다. 배당에 대한 부분들은 별로 없지만은, 배당 기대감은 하실 거 없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세 차익이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실적 같은 부분들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죠. 아직은 적자 국면이지만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면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요. 특히 이 HBM 쪽 부분에서 매출이 상당 부분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내용들을 잘 한번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그냥 홀딩하시면 됩니다. 홀딩하시면 되고요. 저는 요 밑으로 떨어진다, 뭐 만약에 11만원, 10만원까지 빠진다 하더라도 저는 매수를 또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지금 현재 시점이 아니라 저 멀리 내다봐야 되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시고요. 거의 대부분은 이 박스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가 올라가게 됩니다. 이평선도 다 모아놨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옆으로 조금 횡보할 수 있더라도요, 가격대가 아주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위치 12만원 아래쪽은 매수 포인트 나쁘지 않습니다만 기왕이면 돌리는 거 보고 사자. 그래서 12만원 돌파하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시는 게 유리하다. 가지고 계신 분들은 홀딩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배터리 쪽, 2000원지 쪽으로 3개나 잡혔네요. 이 LG에너지 솔루션은요, 지난번에 제가 한번 얘기해드린 거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우리 사주와 관련된 물량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게 50만원대를 마지노선을 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위쪽 올라가 있으니까 우리 사주 안 팔을게요 얘기했었는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졌죠. 잘못하면 손실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40만원을 가까스로 지키긴 했는데, 요거 못 지킬 겁니다. 뭐 실적이 좋았어요, 어쨌어요 얘기가 나오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2차전지 배터리에 대한 그런 관점들이 약간 걱정스러운 모습들이 많이 있단 말이죠. 중국산 배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가격이 너무 비싸다라는 어떤 느낌들이 계속적으로 전기차에 작용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쟁력 부분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자, 지금 어떤 경쟁력이냐, 품질 뭐 이런 거, 기술력 이런 게 경쟁력이 아니고요, 가격 경쟁력이요. 그래서 얘들은 좋은 거 만들어요. 좋은 제품 만들고 뭐 고효율로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있어요. 좋은 거죠. 좋은 제품이니까 비싸겠지. 근데 중국은요, 성능은 떨어지고 저가인데 굉장히 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배터리만 사는 거라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자동차를 산단 말이에요. 자동차. 전기 자동차를 사니까 전기 자동차의 가격이 너무 비싸다 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이 너무 비싸니까 어떻게 돼요? 싼 배터리를 집어넣을게요 라고 돼서 차값을 내리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 종목에게는 굉장한 악재가 됩니다. 그래서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라든지 이렇게 배터리를 만드는 그런 회사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지금 제 생각에는요, 주가가 올라가기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더라도 지금 40만 원대 초반 정도에 막힐 것으로 생각되고요. 더 빠질 수 있는 가능성은 상당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또 떨어지게 되면 이제 30만 원대, 그럼 투자 심리도 많이 나빠지면서 매도가 막 쏠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잘 생각하시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매수하지 마시고요. 기술적 반등 나온다고 또 바로 따라가서 매수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지금 이것도 과매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은 예상돼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막 따라가면서 대응하셨다가는 정말로 큰 코를 다칠 수가 있습니다. 절대 하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도 저는 매도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일단은 다 뭐 밀렸다고 볼 수는 있어요. 다 내려왔어요. 완전 저점까지 다 내려온 건데 여기서 지켜지지 않는다면 주가가 하염없이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지금은 뭐 외국인이나 기관들 이런 쪽에서도 매도가 계속해서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부담감 있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이 종목은 매도입니다. 그리고 신규 접근하지 않는 쪽으로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어쨌든 2차전지, 배터리, 2차전지 소재 이런 쪽은 건드리지 않는 게 유리할 것으로 생각되니까 참고하시고요. 자, 근데 두산 로보틱스 볼게요. 아이구야, 이거 이렇게까지 빠졌습니까? 네, 이것도 우리가 공모 받아가지고 여기서 매도를 잘 했었죠. 그때 6만 얼마 팔았는데, 이게 그때 132% 나왔던가요? 네, 수익률은 괜찮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돼요. 제가 그 당시에 설명을 많이 드렸는데, 어떻게 설명드렸어요? 신규 종목이 상장을 했는데, 잘 가면 상관없어. 근데 밀린다. 그러면 그 즉시 팔아야 됩니다. 왜냐면 신규 종목이 상장하고 나면 공모 때 받아놓은 또는 그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물량들이 막 튀어나와요. 기관과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게 됩니다. 계속해서 팔게 되면은 어쩔 수가 없죠. 매는 장사가 없잖아요. 계속 때리는데 뭐 어떡할 거야. 그래서 계속 떨어지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일단 그래요. 로봇 전망 좋잖아요. 그 다음에 흐름 좋잖아요. 이렇게 얘기 나오고 보호 예수도 짱짱하게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요. 그거랑 또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랑 또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이 두산 로보틱스에 대한 관점은 신규 상장에서 계속해서 흘러내리는 이런 패턴들, 이런 것들은 네, 결코 좋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보셔야 되겠죠. 지금은 뭐 저는 이제 다 팔아서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만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들고 있다. 큰일입니다. 들고 있는 것 자체도 큰일이야. 그래서 이거는 뭐 신규 상장이니까 뭐 몇 년 기다려 보겠다 이렇게 하시면 또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업황도 좋고 뭐 다 좋으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렇게까지 기다릴 수 있는 인내심의 소유자가 거의 없다라는 게 함정이겠죠. 나는 할 수 있어 라고 하다가도 2년 동안 요거를 그냥 이대로 놔둔다 또는 3년 동안 이렇게 놔둔다, 그건 못할 일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는 네, 일단은 매도하시고 나중에 재접근하시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니까요. 그런 내용들 참고하시고, 신규 접근은 지금 매도하라고 하고 있는데 나는 매수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신규 접근 같은 거 들어가지 마시고요. 가지고 계신 분들만 일단은 네, 매도하거나 비중을 좀 축소해서 좀 리스크 관리를 좀 해주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6종목 말씀드렸네요. 에코프로와 금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 에너지솔루션, 두산 로보틱스 말씀드렸는데 2차 전지가 3종목이나 됐는데 이쪽은 별로 좋지 않았어요. 두산 로보틱스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매수하기 괜찮은 타이밍, SK하이닉스는 조금 돌리는 거 확인하고 매수하자,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네, 뭐 느끼는 바지만 반도체가 대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 잘 체크하시고, 반도체 중에서도 뭐라고요? AI 반도체, HBM을 여러분들이 잘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 해드리고요. 저는 내일 아침 시황에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